지금 순직해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포렌식 하려고 보니까 이 휴대전화가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그 얼굴 인식이죠. 페이스 아이디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얼굴로 열리거나 비밀번호로 열리거나 이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해야지만 하는 기능이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아, 이중장등이 있는 걸 아예 처음 하셨군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얼굴로 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그쵸. 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있으면 비번으로 했는데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뭐 숨긴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숨긴 게 많은 건데 이게 풀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동훈 검사, 한동훈 그것도 24자리 비번인가 뭐 그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잘 안 됐다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데려와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얼굴 이제 이거 데려와서 이렇게 그것까지는 가능하려나?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이게. 눈을 뜨고 이렇게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나름 정교해서 사진으로는 잘 이렇게 안 풀린대 하고 해요. 실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납치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막 풀려고 하니까 사진이나 이런 걸로 안 풀린다고 해서 어떻게 특검이 좀 고심이 있을 것 같네요. 예. 지금 3대 특검이 함께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공조수사. 왜냐하면 교집합이 많거든요. 사실 겹치는 인물들이 많아가지고 공조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압수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근 순직해병 특검이 압수수색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은 다른 특검과도 공유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건데 한쪽에서 신병을 확보하거나 압수수색을 해버리면은 다른 데서도 지금 뭐 제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다시피 조태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상병 특검 2023년 7월 31일에 그때 경로했을 때도 거기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800에 7070 이 전화를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한테 하기 전에 먼저 전화했거든요. 한 50분 전인가 이때 먼저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용의선상에 있는 거고 당연히 또 이제 내란 특검 쪽에서도 김건희하고 지금 그날 당일날 전화했잖아요. 그렇죠.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그거 말고도 이제 비화폰 뭐 삭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거야. 이종호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해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경쟁만 하지 말고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한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법원이 어젯밤에 김계한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 전 사령관이 계속 그 VIP 이제는 경로설도 아니죠. 경로죠. 경로를 계속 줄곧 부인해 오다가 영장실질 심사 때서야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거 전달받은 적 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뭐 지금 김태효 전 1차장 뭐 줄줄이 다 인정을 하니까 이제서야 말을 바꾼 건데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김 전 사령관 조만간 다 피의자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데 계속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되려고 하니까 사실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이 상황이 과연 증거인멸이 없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사실 김정민 변호사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웬만하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본 거고 이게 이제 뭐 법원이 내란범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피해자들 봐주는 거냐 뭐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하자는 대로 검사들이나 이런 데서 하자는 대로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강해 오라고 하고 영장 그런 거니까 이거를 뭐 너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법원이 보기에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김계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들은 얘기니까 이미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 있다라고 이제 재구성만 해서 자백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 문제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김계환은 굉장히 저는 좀 비겁하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VIP 경로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많이 너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계환이 물론 비겁했지만은 정권의 그런 영향력이 어떤 그 파워가 서슬퍼런 이런 상황이었을 때
김계환의 이런 좀 진술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거는 다 끝났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면 이제 진실을 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비겁하구나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고, 그 경로서를 인정한 것도 주저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쪽에서 전달이 받은 거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받은 거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막 주저리 했거든요. 매우 비겁하다. 예, 그냥 다 깨끗하게 실토하고 뭐 이제 제모도 있으면 처벌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병대 명예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군에서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당시에 군이 이제 그때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상부의 허락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 이런 이유로 징계를 내렸는데 박 대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항고를 했고, 그런데 지금 뭐 항명 혐의 다 무혐의가 된 상황에서도, 무죄가 된 상황에서도 징계 절차 관련해서, 이 절차 관련해서 게시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민 변호사가, 아니 오늘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당시에 허가를 받으려면 해병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더 올라가서 국방부 장관에게 나 허가를 해달라, 방송 출연 허가를 해달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맞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공익 신고자로서 본인의 억울함을 이제 언론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거를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때 아마 제일 먼저 나갔던 게 KBS 사사건 건인가, 아마 거기에 아마 네네. 제일 먼저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저 요 내부 정보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징계 절차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거를 무혐의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박정훈을 정말로 징계를 때려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매뉴얼들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박정훈이 그럼 그 당시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나 몰라라고 뭐 이렇게 외면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지금 이거 조작에 사실상 가담한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그럼 받을까요? 그러면 가서 또 경로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참작이 되지 않을까, 징계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징계 절차를 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술을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술을 들어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상 참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거를 또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에서 그냥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항고를 한 거를 또 다시 받아서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수사 외압을 당해서 지금 항명 혐의로 입건이 됐고,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사실 언론에 마이크 앞에 쓴 건데 그 방송 출연을 폭로 대상자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건 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하죠. 내란 특검 잠깐 보면 계엄 열흘 전에 그 몽골 공작 의혹이 있었잖아요.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 여기도 이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요 외환 유치죄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는 건데, 아, 내란 특검도 수사할 게 정말 많아요. 아,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북풍하려고 북한 접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 이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결과를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은 뭐 일상적인 첩보 활동, 공작 활동으로 또 북한하고 부득이하게 접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강한 의심이 드는 거는 이거 북한, 그러니까 잘 반응 안 하니까. 그동안 왜냐면 10월 달에 여러 차례 날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윤석열을 멸시하면서 이거를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럼 뭔가를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쪽에 예전에 북한한테 이제 총 좀 쏴달라고 부탁했듯이 뭔가 했을 가능성, 이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이건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인천 앞바다 사이다님이 대체 몇 개의 작업을 한 거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대만 출장 간 것도 군 내부에서 이거 비상계엄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출장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대만에. 예, 아니 대만 민진당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진당 정부한테 이게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당과 민진당이 있는데 민진당이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당 스탠스고 그쪽 국민당이 이제 보수 성향인데 거기에 이거를 부탁하러 갔다고? 그러면 거기서 들어주나 이거를? 근데 실제 이제 그 SNS 공식 계정에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이제 지지하는 약간 글이 맞아요. 올라왔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이제 삭제가 된 상황이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만의 지지를 받으면 이게 성공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별짓을 다 했구나 진짜로.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한테 대만까지도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이런 거 하려고 했으면. 근데 이런 거를 미국한테 알리지 않고 했다가 진짜 결국은 미국의 경로를 받은 게 아닌가. 2차 계엄을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사실 미국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25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소방청 관계자 불러서 조사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상민 장관은 저 멀리서 이렇게 멀찌감치서 매 눈으로 봤다. 뭐 그런 거 있는 문건을 저기서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라고 그때 소방방재청장도 나와서 얘기를 했고 다시 소방청 관계자가 다시 한번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상민은 언론사를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그때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뭐 중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론사잖아요. MBC, 뭐 경향 이렇게 여기도 이제 단전 단수 될 뻔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그거는 소방청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안 한 건데 저는 뭐 이상민은 곧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분은 너무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좌용현, 우상민 뭐 이런 거에 대해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의 윤석열 충암고 라인 그리고 윤석열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2월 4일 날 이제 안가 회동도 멤버였고 그때 박성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해가지고 법률비서관까지 해가지고 그때 멤버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저는 뭐 이미 소방방재청 이 증언으로 끝났다고 보고 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예.